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향촌동의 수제화 골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에는 70여 개의 수제화 상점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제2회 빨간 구두 이야기 수제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 가면공원 옆 대구 향촌동에 자리 잡은 수제화 골목. 구두를 소재로 한 마임 공연으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알록달록한 여성 신발과 반짝반짝 빛나는 남성 구두가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연이 형광색 이뻐. 엄마는 이게 이쁜데. 구경해보세요. 외국인들도 거리를 누비며 수제화 쇼핑에 나섰습니다. 개성 넘치는 구두 구경에 연인들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구두 거리로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이쁜 구두가 많아서 다음에 구두 볼 때 다시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거리에 직접 나와 구두를 만들며 수제화를 설명해주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골목에서? 오래됐죠. 한 50년 다 됐죠. 수제화 장점은 발에 마찰가 해주기 때문에 발이 편하고 좋죠. 기성공은 양복도 그렇잖아. 내일까지 열리는 수제화 축제 빨간 구두 이야기는 수제화 패션쇼, 즉석 구두 경매뿐 아니라 구두 수선, 가죽 공예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 동안 일부 매장에서는 20% 저렴한 수제화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성화의 물결 속에 90년대부터 잊혀간 향촌동 수제화 골목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편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경북 곳곳에서도 봄맞이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청송 주황산에서는 수달래 축제가 열려서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주황의 붉은 넋이 수달래로 환생했다는 태고의 전설을 담고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황산 수달래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천분홍빛 수달래가 띄워진 주황천이 순식간에 꽃잎으로 물들고 등산객들은 꽃들의 향연에 흠뻑 빠져듭니다. 꽃도 참 좋고요. 고향 산천이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될 것 같습니다. 경관도 너무 좋고 주황산이 너무 멋있어서 지금 참 좋아요. 기분도 좋고. 신앙송과 뮤직로드, 다문화 음식 체험과 각종 전시회는 축제의 흥을 한층 돋웠고 체험 행사장과 캠핑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은 청송의 맛과 멋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제 아이들하고 뛰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29번째를 맞은 주황산 수달래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수달래 꽃이 확 핀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황산의 봄을 알리는 그런 축제니까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천에서는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의 거두인 예천 출신 서하 임춘 선생을 기리는 서하 전국 100일장 대회가 열렸고 문경에서는 도자기 축제 이틀째 행사가 펴졌습니다. 도내에서는 이 밖에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와 봉화 과자 축제, 영양 산나물 축제, 영주 철축제가 앞으로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여기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95%가 자율휴업이나 단기 방학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래저래 5월은 곳곳에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한국 추상조각의 개척자로 국내 조각미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최말린 작가가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60년 작품 인생의 대구 전시는 처음인데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태호 기자입니다. 최만린 작가가 지난 1950년대 중반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2부 시리즈입니다. 6.25 전쟁 등 불안한 시대의 인간 초상을 형상화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태 시리즈를 선보여 한국 추상조각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시리즈의 종결판으로 내놓은 작품은 바로 영입니다. 생명의 뿌리, 근원을 찾아 헤맨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작가는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림으로써 또다시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한국 추상조각의 개척자로 조각 미술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최만린 작가의 60년 작품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그 변화나 흐름을 갖다가 축약해서 이번에 기획을 해주시더라고요. 간추려 보여주시려고 해서 여간 감회가 깊지 않습니다. 최 작가가 대구에서 전시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0년 회고전을 연 것을 보고 수성 아트피아가 대구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이번처럼 60년 동안의 작품 인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이번 대구 전시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조각사의 한 단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수성 아트피아는 개관 8주년을 기념하고 거장의 작품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료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각종 도자기 작품이 전시되는 2015 봉산도예전이 어제부터 대구 중구 봉산문화거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5회째를 맞은 이번 봉산도예전은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12개 화랑이 참여하고 30여 작가의 도자기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 도자기 경매와 젊은 도예 작가들의 워크샵, 프리 아트마켓, 가족 얼굴 만들기 흑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돼 오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경남을 잡고 K리그 챌린지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대구FC는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7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후반 40분에 터진 조나탄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3연승과 함께 선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는 대구FC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선두 경쟁을 펼치는 상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대구 두류야구장에서는 5월 5일 퍼레이드와 공연,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기념식이 열리고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헬리콥터 레펠 시범과 소방관 체험 행사 등 어린이날 개방 행사가 열립니다. 어린이회관과 서부초등학교, 대덕문화전당, 함지공원 등지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어우러지는 어린이날 경축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102명을 위촉했습니다. 누리캅스는 네티즌의 우리말 표현인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을 의미하는 캅스의 합성어로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와 인터넷 보안업체, 주부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 누리캅스 62명은 모두 720여 건의 유해 정보를 신고해 이 중 260여 건의 폐쇄나 삭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890년부터 1950년 전후까지 포교 활동을 위해 만든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을 판목과 활자, 인쇄용구 등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 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4, 5월에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절반인 49%가 입산자 실화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국공유림이나 사유림에 있는 임산물은 모두 주인이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작은 불법 행위라도 사전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와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과수의 마케팅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경북 과수 통합 브랜드 개발 업체를 공모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와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달 7일까지 신청 서류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산지유통단으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통합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도내 주요 5대 과수인 사과와 복숭아, 포도, 떫은감, 자두를 중심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